안녕하세요. 벨라리치 김자영입니다. 저는 법인 CEO의 부동산 자산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자산 마에스트라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소득세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침 5월 달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을까요? 늘상 그 종합신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벌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금은 많이 내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저도 늘 하면서 이번에도 그 비용을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생각보다 처리할 비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다음해에는 좀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개인소득세 절세 이 구간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대표님이나 원장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3천만 원까지 그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벤처 투자 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이해하셔서 내년 5월에는 웃으면서 우리 소득세 신고를 끝내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핵심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조금 짚어보면 우리 요 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여기 소득 계산 구조를 보시면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의 기준, 즉 과세 표준을 직접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율을 내는 누진세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낮춘다는 것은 내 소득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혜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벤처 그 투자에다가 3천만 원을 투자를 제가 한다고 봤을 때 3천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를 해주잖아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3천만 원을 제 소득에서 아예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례로 1억을 벌었는데 제가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저는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내 소득에서 아예 그만큼 빼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금저축하고 IRP 세액공제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한테 많이 와닿으실 건데요.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인데 이 900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있습니다. 즉 한 13% 정도를 이제 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 1년에 900만 원을 투자를 해도 그중에 118만 원 정도만 세액공제를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3억에서 5억 정도의 그 과표가 잡히시는 우리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3천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안 내는 세금이 1,320만 원이라는 세금을 덜 내시는 거고요. 연말정산하시는 경우는 이거를 돌려받게 되시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 만약에 이분이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거의 1,400만 원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00만 원 정도의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구간일수록 굉장히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룸이 있고요. 이게 물론 3년에 한 번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이긴 하지만 매년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자마자 40%가 넘는 수익이 확정된다는 재테크는 없잖아요. 이런 좋은 재테크 주의할 점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는 3년 동안 이 자금은 그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했을 때 다음에 이 돈 필요한데 이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3년 동안은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소득공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전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돈을 찾으시거나 지분을 찾으신다고 하면 이 소득을 공제를 받은 거를 다시 이제 내놓으셔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는 그럼 많이 투자하면 다 소득공제를 받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총 소득 금액의 50%까지만 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에 대한 1억이 저의 소득이라고 했을 때 6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천만 원이 다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1억 50%에 5천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동안 이게 3년간 투자로 되는데 그동안 소득공제는 한 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2026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 소득공제는 27년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26년 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8년이나 29년도에 그 전년도 거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가장 많은 소득이 있을 어떤 그 해에 이거를 이제 택하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나는 매년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는 매년 투자를 하시면 이게 매년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3년이 넘어서 4년 차에는 첫 번째 투자하신 게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소득공제는 매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실제 이런 벤처회사에 투자를 해보신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일반인들한테 확산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느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나의 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투자한 부분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이라고 하죠. 뭐 인건비라든지 이제 이런 고정비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3년 후에 잘 성장을 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벨라리치 개인투자조합회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선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구조를 사실 고민해서 만들어서 좀 지금은 운용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우리 장표를 좀 보실게요. 보통의 벤처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자금으로 많이 쓰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은 우리 이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자금을 금융회사의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 아파트라는 실물 자산이 투자의 원금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투자하는 벨라리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대출 상품의 구조는 아파트 자체도 수도권에서 100세대 이상에 있는 대규모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LTV가 70% 이하로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130% 근저당을 잡고 에스크로우 제도도 활용을 해서 돈이 투자되거나 이런 부분의 모럴 해저드를 굉장히 금감원 자체에서 막아져 있는 이제 상품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연체가 돼서 부실이 났을 경우에 또 NPL 법인에 넘겨서 경매로 추심까지 진행되는 구조화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우리의 돈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많이 좀 되셨는지, 또 제가 추구하는 부분이 좀 전달이 되었는지 사실 좀 궁금하지만 언어를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다면 저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이런 개인 소득세 절세라든지 뭐 어떤 세금 구조에 있어서 절세 전략을 짤 때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금 구조나 절세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비용이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전략을 짰을 때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걱정보다는 이걸 자산화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자산 전략으로 같이 비용까지 꾸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 대표님들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대표님들 이제 5월 한 달간 그 세금 신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냈지만 끝났으니까 기분 좋게 이제 쉬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와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함께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이 내년에 또 세금 폭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저와 함께 상의를 하신다면 환급금으로 웃으실 수 있는 내년 5월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벨라리치 김자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